예,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저는 1990년에 이제 직장 생활을 시작했는데요. 그때만 해도 사람들이 운전면허증이 별로 없던 시절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업무용 차량이라고 그래서요. 부서장들 차를 대신 운전해 주시는 기사분들이 회사에 굉장히 많았어요. 이제 지하에 주차장에 가면 거기에 있는 이제 기사 대기실에 뭐 몇십 분이 거기 계셨는데요. 저도 이제 업무차 이제 배차를 받는다고 그러는데 거기를 갈 때마다 그 풍경이 너무 부러웠어요. 그분들 사이에는 계급이 없습니다. 똑같아요. 그리고 뭐 못할 말, 뭐 안 할 말이 없어요. 그냥 제 느낌에 연세 차이가 좀 있는데도 거의 반말을 같이 하셨던 것 같아요. 이렇게 거의 다 그냥 동지고 동료들이에요. 뭐 누구 눈치를 보지 않아요. 하고 싶은 말 하고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자기 이제 역할만 하면 되는 거죠. 그때 사원 시절에 그 풍경을 보고 야, 여기야말로 어떤 소통의 유토피아다. 얼마나 좋을까.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또 그분들 보면 아는 것도 아마 전체 회사에 돌아다니는 정보는 거기 다 모이는 것 같아요. 아는 것도 정말 많고. 그러니까 많이 아니까 뭔가 답답하지도 않고 손바닥 위에 이제 회사를 놓고 보는 분들이라는 생각을 그 시절에, 사원 시절에 했습니다. 그 이후로 직장 생활을 쭉 해오면서 회사 생활이 어려운 가장 큰 이유가 뭘까? 저는 그건 소통의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직장을 뭐 10번 이상 이렇게 옮긴 것도 이제 소통에 문제가 있을 때 좀 그런 이직 같은 걸 한 경우가 많았고요. 저에게 소통은 좀 공기와 같은 거예요. 제가 직장 생활을 계속 하기 위해서도 소통이 잘 되는 어떤 조직을 만들어야 되고 그런 조직을 늘 찾아서 다녔던 것 같습니다. 참 소통처럼 어려운 게 없다는 것도 그런 과정에서 제가 이제 깨달았는데 왜 소통이 그렇게 어려울까? 소통은요, 어떤 자기 희생을 요구해요. 이제 소통을 잘 하려면 자기 걸 나눠줘야 돼요. 정보도 공유하고 베풀어야 가능한 게 소통이에요. 근데 사람은 누구나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이죠. 뭔가를 공유한다는 것은 좀 뭐가 이게 어려운 일인 거죠. 거기서 더 나가서 공유만 하는 게 아니고 배려도 해야 돼요. 또 자기 시간을 써서 누군가에게 공감해 줘야 돼요. 그런 건 더 어려운 일이죠. 나와 다른 사람과 그런 걸 해야 된다는 거. 여기서 더 나가서 어떤 소통이 결실을 맺으려면 이게 행동으로 뭔가 옮겨져서 결과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 과정에서 또 양보가 필요해요. 그래서 조직에서 뭐 서로 갈등이 있고 무슨 서로 간에 어떤 타협과 협상과 뭔가가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부서 간에 뭐 서로 간에 이런 게 있는데 뭔가가 결과물이 나오려면 어느 한쪽 누군가는 또 양보를 해야 되고 더 많은 이제 노력을 해야 되고 이제 헌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앞장서서 뭔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서로 나 양보하기 싫은데 나 희생하기 싫은데 네가 그냥 헌신해. 서로 이런 대치 상태에 있으면 소통이 되지도 않고 결과물도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소통의 어떤 대치 상태에 있을 때 서로 간에 감정이 좋을 수가 없고 늘 이제 같이 불안한 거고 긴장 상태에 있는 거고 답답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일상에서 이제 우리가 뭐 직장 생활하고 심지어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보이지 않는 벽이 있고 서로 간에 어떤 그런 게 있죠.
부부 간에도 있을 수 있고 자녀와 부모 간에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근데 여기다 더해서 소통은 또 용기도 필요로 해요. 자기를 솔직하게 드러내는 용기. 자기의 어떤 허점, 단점, 부족한 부분을 드러내지 않고는 진정한 소통이 되질 않아요. 누구하고 소통할 때 저쪽에서 뭔가를 감추려고 하고 뭔가 숨기려고 하면 소통 안 됩니다. 느낌으로 알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것까지를 다 보여줘야 돼요. 발가벗어야 돼요. 더 나가서는 내 불이익을 뭐 감수하면서 뭔가 이렇게 옳은 소리도 해야 되고, 찍힐 걸 각오하고, 뭐 비판도 해야 되고, 이런 것도 정말 용기를 필요로 하죠. 그 대부분 사람들은 그냥 조용히 있으면 중간은 간다. 그냥 납작 엎드려 있자. 소통에 참여를 안 하려고 그래요. 남이 누가 하겠지. 내가 굳이 나서야 돼? 그래서 소통을 미루죠. 이런 부분들이 다 맞아 떨어졌을 때 우리가 이제 소통이 가능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소통을 잘하는 데 있어서 두 개의 어떤 기둥이 필요하다. 하나는 잘 들어주는 것이고 하나는 잘 알려주는 것이다. 제가 직장 생활을 하고 뭐 사회생활 마찬가지고 내가 뭔가를 말하거나 내 뭔가를 알거나, 그러니까 내가 말을 하려면 누군가 들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요. 내가 뭔가를 알려면 알려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막 말을 할 수 있고 누가 들어주는 사람이 있고 누군가 나한테 알려주는 사람이 있고, 이게 들고 남이 원활하면 날숨과 들숨이 되면서 숨이 쉬어지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첫 번째, 잘 들어준다. 저는 이게 단순히 무슨 경청을 해줘라 이런 수준이 아니고, 들어준다는 것은 내 어떤 존재를 받아들여 준다. 쉽게 얘기해서 제가 이제 사원 대리 시절에 우리 상사분이 잘 들어주는 분이셨어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면은, 아, 너 그런 걸 어디서 그렇게 하냐? 야, 그거 좋은 것 같다. 야, 그거 한번 해보자. 그래 해봐서 잘 되면 공을 나눠주셨어요, 저한테. 잘못되면 책임을 주셨어요. 그래서 나는 그분한테 마음껏 얘기할 수 있었어요. 이게 사람이 말을 한다는 것은 자기 어떤 존재를 드러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말을 받아준다는 것은 내 존재를 그분이 받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분을 통해서 내 존재를 실현하는 거고, 그분한테 뭐 이런 제안도 하고 건의도 하고 막 이런 게 있습니다 막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다 받아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저녁 때 누구를 만나서 이렇게 밥 먹고 가다가 뭐 좋은 정보를 들으면, 또는 내가 어떤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제일 먼저 이분이 생각나는 거야. 아, 이분한테 말씀드려야 돼. 아, 내일 가서 이렇게 내일이 빨리 안 와. 아침에 막 발걸음이 가벼운 거야. 이분한테 가서 얘기하러 가는 거야. 그분이 막 안 나오시면, 늦으시면 막 기다리는 거야. 왜 이렇게 오늘 늦으셔? 그분이 어디 휴가를 가거나 어디 출장을 가면은 허전한 거야. 그게 말할 사람이 없는 거야. 여러분, 이런 상태에 경험을 해보셨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되면요, 막 공부를 해요. 더 좋은 말을 하려고. 근데 그 더 좋은 말을 하려고 공부하는 과정이 또 내가 성장하는 과정이에요. 성장하면서 그분을 통해서 성취도 하고 나를 실현하기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되게 직장에서요, 뭐 제가 사원 대리 시절에 내가 내 자력으로 그런 게 가능하지 않죠. 그냥 그거를 받아주고 하는 분이 계셨던 거죠. 예를 들어서 말만 그런 게 아니고 글도요, 보고서나 기획서를 써드리면 그냥 받아가지고 바로 임원실로 이렇게 갖고 올라가세요. 그럼 제가, 아, 이거 안 보세요? 아, 잘했겠지. 그리고 검토를 안 하세요. 나를 믿고 그냥 그럼 제가 그분을 막 따라가면서, 아, 이거는 이렇게 해서 뜻으로 쓴 거고요. 왜 내가 자꾸 이런 말을 하는가? 근데 그분이 그 위에 임원실에 가서 좋은 소리 듣기를 바라는 거죠. 근데 그 좋은 소리가 내가 듣고 싶은 얘기인 거죠. 왜 그러냐면 그건 내 작품이니까. 그분 한 일이 없잖아요. 근데 그걸 만드는 과정도 그냥 혼자 저녁에 앉아서 계속
좀 더 나은 걸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이 하나도 짜증이 나거나 힘들지 않은 거예요. 좀 더 나은 걸 만들기 위해서 가슴이 뛰고 그런 상태에서 이제 일을 하게 만든 게 이제 그분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들어주는 사람이 있으면, 자기 존재를 온전히 받아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게 이제 어떤 소통에 있어서 중요한 한 부분이 이제 해결되는 거다. 저는 그 당시에는 막 휴가를 나가서도 뭐 공부를 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분은 늘 그러셨어요. 나는 그 우리 부서원들한테 여러분 바다 위에 떠 있는 그냥 돛담배입니다. 여러분이 띄워주면 뜨고 가라앉히면 가라앉습니다. 자기가 이제 뭐 역량 개발을 위해서 뭘 하면 얼마든지 이제 지원해주고, 그 저는 돌이켜 보면은 그분은 참 손 안 대고 코를 푸셨구나. 근데 그 아래 직원들도 너무 정말 신명나게 열심히 즐겁게 했구나. 저는 그게 어찌 보면 정말 최고의 리더십 아닌가. 나도 나중에 이제 그 위치에 가면 그걸 해봐야 되겠다고 해서 나중에 해보려고 했는데 정말 그게 쉽지 않다는 걸 알았어요. 그게 정말 그 참을성이 있어야 되고요. 조급하지 않아야 되고, 또 그 부하 직원들을 정말 믿어야 되고요. 기다릴 줄 알아야 되고, 아, 됐어, 이리 가져와봐. 참견하고 개입하고 이러지 않고 한다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다. 첫 번째로 이 가정에서건 직장에서건 윗사람이 아랫사람의 그 말을 들어주는 거, 그게 이제 첫 번째 하나 들어주는 거고, 다른 하나 또 들어주는 거 있습니다. 이 수평 관계에서 나와 다른 사람의 생각, 그 다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 다른 것과 공존하고 공생하는 거, 그걸 들어주는 거. 아, 됐어. 아니야. 내 생각은 달라. 안 들어. 이러지 않는 거. 같이 가는 거. 이것도 또 하나의 들어줌입니다. 그런 관용. 사람은요, 다른 거 싫어해요. 같은 것끼리 놀려고 그래요. 그게 편해요. 그래서 그냥 유유상종하고 싶어요. 끼리끼리 놀고 싶어요. 그때가 그냥 부담도 없고 좋아요. 근데 뭔가 다른 사람과 같이 뭔가를 하려면 불편해요. 자꾸 뭐가 걸리적거려. 저 같은 경우 SNS에 뭐 다른 의견 댓글 달으면 친구 삭제해버려. 같이 가기 싫은 거야. 불편한 거야. 근데 굳이 왜 그냥 같은 편끼리 놀고 싶은 거예요. 이건 어떤 동물적 본성 같아요. 또 사자와 호랑이가 같이 살지 않잖아요. 끼리끼리 그냥 살잖아요. 근데 이걸 극복하는 거, 다름을 받아들이는 거. 그래서 내가 다름을 받아들였을 때 나도 다른 사람에게 받아들여지는 거죠. 서로가 서로 받아들여. 이게 저는 또 안 된다고 봐요, 우리 사회가. 서로 대립과 뭐 적대, 반목, 이게 너무 벽이 높고 서로를 인정해주고 관용하고 존중해주는, 다양성을 존중하는 게 부족하다. 그게 이제 뭐 직장에서도 그래서 부서 간에 그럴 수 있고요. 뭐 영업하는 부서와 뭐 개발하는 부서는 늘 싸워요. 서로 다르죠. 하는 일도 다르고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똑같은 제품인데 어떤 이쪽 개발하는 쪽은 정말 제품다운 제품을 얘기하는 거고, 영업하는 쪽은 팔릴 만한 제품을 얘기하는 거예요. 서로 동상이몽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서로를 인정 안 해주고 배제하고 이렇게 하면 거기서 소통이 제대로 되질 않아요. 그래서 이것도 결국 들어주는 거고, 다름을 인정해 주는 거고, 받아들이는 거다. 이게 이제 하나 그 들어줌입니다. 소통이 되기 위해서는 들어줘야 된다. 받아들여줘야 된다는 것이고요. 다른 하나는 이제 알려줘야 되는 거죠. 사람은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알고 싶어 해요. 왜 그러냐? 알았을 때 생존에 유리해요. 어디 가면 먹을 게 있는지 알았을 때, 어디 가면 위험한지 알았을 때, 그래서 기본적으로 알고자 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한테 알려준다는 것은 내 생존에 유리한 거죠. 그 사람이 고마운 거죠. 근데
직장이건 사회건 그 많이 아는 사람과 적게 아는 사람의 격차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많이 알고 어떤 사람은 적게 알고, 그게 어떤 것이건 간에 뭐 지식이건 정보건 모든 아는 거에 차이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 아는 사람은 일은 안 해요. 아는 걸로 일을 시키거나 지시하고 해온 것을 검토하고 지적하고 고쳐요. 아는 사람이 일을 하면 빨리 잘 될 텐데 되게 모르는 사람이 일을 해요. 모르면 일을 잘할 수가 없죠. 그러면 이 모르는 사람들을 알게 해주면 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회사 같은 데 가보면 무슨 사장단 회의가 있고 또 뭐 임원 회의가 있고 부서장 회의가 있고 뭐 팀장 회의가 있고 이렇게 있어요. 저 위로 올라갈수록 많이 아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더 많이 알게 돼요. 밑으로 내려올수록 적게 알죠. 심지어 팀원은 어느 회의도 못 들어가요. 아는 거에서 배제되어 있는 거죠. 근데 그분들이 초안을 쓰고 일을 해야 돼. 거기서부터 일이 시작돼. 잘할 리가 없죠. 잘할 리가 없으니까 위로 올라가면서 이제 고치는 거죠. 국가 조직이건 회사 조직이건 위에서부터 이렇게 아는 게 쭉쭉쭉 내려오는데 밑으로 내려오면 아는 게 쪼그라들어요. 다 없어지고 아는 게 이제 뭐 지시만 내려오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모르는 상태에서 만들어서 위로 다시 올라가면서 다시 살을 찌워요. 그래서 맨 위에 분이 생각하는 게 이제 나오면 일이 끝나는 거죠. 그러면 이 과정에서 그 모르는 사람, 일하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일은 내가 하는데 왜 나한테 안 알려줘? 자기들이 알았으면 자기들이 하지. 나한테 알 기회를 주면은 내가 일도 잘할 테고 그럴 텐데 단순히 윗사람이라고 그런 기회를 더 가져? 그런 게 어딨어. 우리 누구나 알 권리는 있는 거고 그거를 왜 안 알려주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그런 불만도 있을 뿐만 아니라 안 알려주면요 내가 대접을 못 받고 있다고 생각해요. 나는 조직에서 직급은 알려주는 정도의 차이다. 그러니까 사장님들 같은 경우는 많이 알죠. 그래서 뭐 그 회장님한테 직접 듣기도 하고 돌아가는 사정 이런 걸 다 알죠. 그러니까 일요일 날도 막 회사에 나오는 거예요. 회사에 나오는 게 즐거운 거야. 막 할 일이 막 집에 있어 생각이 나. 그냥 일의 주인이 된 거야 자기가. 많이 알수록 주인에 가까워져요. 적게 알수록 주인으로부터 멀어져요. 그 전혀 그 알림을 못 받는 사람은 아는 거의 중심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소외되어 있는 거야. 넌 몰라도 돼. 뭐 너까지 하려고 그래. 이런 취급을 받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일을 잘하지도 못할 뿐더러 잘하지 못하니까 늘 지적을 받고 그러면서 왜 이런 의문에 빠지는 거죠. 왜 나한테 안 알려주는가. 제가 이런 경험을 처음에 계열사에서 일을 시작해서요. 그 회장님이 계시는 조직에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청와대에 가고 이렇게 가보니까 아는 거의 차이가 이렇게 있구나. 예를 들어서 비서실에 회장이 옆에 있으면 그 회사 조직에서는 제일 많이 알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런 배경, 맥락, 이런 목적 이런 걸 다 알게 돼요. 예를 들어서 그 회사의 엘리베이터를 타고 오르고 내릴 때 그 다 같은 회사 조직 사람들이잖아요. 그분들이 막 얘기하는 걸 보면 너무 모르는 거야. 답답한 거야. 이런 배경에서 이게 하는 건데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는데 너무 뜨문뜨문 알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다 알면 이런 차이예요. 꽉 막힌 고속도로에서 영문도 모르고 앉아있는 사람과 저 위에서 헬리콥터 타고 어디가 지금 어느 지점에 뭐가 막혀 있고 지금 사고 처리하고 있고 몇 분 후에 뚫린다는 걸 알고 있는 그 차이인 거죠. 그 차이는 엄청난 거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 그 회사 그 회장 모실 때 그 서울역에서 지하철을 내려서 이렇게 그 건물을 보면 제 건물 같았어요. 회장님과 똑같이 알면은 그렇게 돼요. 우리 뇌는 어찌 보면 현실과 상상 이런 거 잘 구분을 못 하는 것 같아요. 내가 회장님과 똑같은 수준으로 알면 회사가 내 것 같이 저는 보일 수 있다. 저 고등학교 다닐 때 그 카드 섹션이라는 걸 했어요.
그 당시에는 뭐 전광판이니 뭐 이런 게 없어서 내가 지금 무슨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를 모르죠. 그냥 들으라는 색깔만 드는 거죠. 그 앞에 서 있는 선생님은 아는 거죠. 지금 무슨 그림이 쫙 이제 펼쳐진다는 걸. 그 당시에 이렇게 카드 섹션을 들을 때 그냥 늘 깃발 올라가는 거 보고 있다가 불안했어요. 잘못 들면 불려 나가니까. 뭐 그게 뭐 재미있거나 뭐 보람 있거나 그런 거 없어요. 지금 완전히 부품인 거죠. 근데 우리 아들을 보니까 무슨 그림 퍼즐을 비싼 걸 사다가 밤새도록 맞추고 있는 거야. 내가 고등학교 때 했던 그 짓을 그냥 밤을 새면서 하고 있는 거야. 얘는 왜 그거를 그렇게 할까? 내가 그 차이를 알았어요. 얘는 이 무슨 그림을 만들 줄을 알고 맞추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림을 안 보여주고 조각만 던져주면서 야 맞춰봐. 그러면 절대 걔 재밌게 안 맞춰요. 이걸 다 맞추면 어떤 그림이 나온다는 걸 아는 거야. 그리고 그 그림이 내 작품인 거야. 내가 카드 섹션 했을 때는 내 작품이 아닌 거야. 그림도 모르는 거야. 그거를 저는 노무현 대통령을 모시면서 아 저렇게 알려줄 수 있구나. 그분은 다 알려줘요. 그분이 아는 것과 밑에 직원이 아는 수준이 같아요. 숨김이 없어요. 또 하나는 직급에 따라서 높다고 해서 더 알려주고 낮다고 해서 덜 알려주고 아는 거래요. 일할 사람한테 오히려 더 알려줘요. 왜냐면 그 사람한테 더 필요한 거니까. 어차피 윗사람은 일 안 하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연설비서관에서 부서장이니까 연설비서실 누가 오라 그러면 제가 가면 물어보셨어요. 자네가 쓸 건가? 그 자네가 일하나? 그럼 아니요. 그러면 너 왜 안 나? 그러니까 이러는 사람이 알아야죠. 근데 실제로 이제 우리 부서에서 누가 가서 직접 들면 제가 듣고 와서 어차피 저는 안 쓰니까 이렇게 쓰라고 그러면은 왠지 인상이 안 좋죠. 인상을 쓰죠. 아니, 내가 쓰는데 왜 이 사람이 듣고 와가지고 나한테 전달을 해? 그리고 내가 쓰고 나면 또 자기가 갖고 갈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근데 직접 가서 대통령께 듣고 오면은 거의 막 나라의 운명을 짊어진 것처럼 일해요. 집에를 안 가. 그러면서 막 신나게 일을 해. 아, 그 사람이란 건 저런 거구나. 직접 알려주고 대접을 해주면 저절로 신명나게 일을 하는구나. 그래서 그 알려준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를 깨달았고요. 그게 결국 이렇게 들어주고 알려주는 게 이 소통의 기본이 아닌가. 실제로 제가 이제 해서 그걸 해보지는 못했는데 그 두 가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이제 첫 시간부터 지금까지 이제 오늘 이제 15번째 시간인데요. 앞에 10강은 이제 글쓰기에 대해서 말씀 주로 드렸고요. 이제 지난 시간까지는 이제 말하기를 얘기를 했는데요. 이거 이제 합치면 소통이죠. 우리가 말과 글로 소통을 하는 거죠. 직장에서 그 말하기, 글쓰기를 하면서 좀 우리 사회의 어떤 소통에 좀 아쉬웠던 부분들을 좀 생각나는 대로 좀 말씀을 드리면 그 첫 번째 그 우리의 소통은 너무 승부고 경쟁이다. 이기려고 한다. 이게서 무게중심을 조금 더 협업하고 협력하고 서로 돕는 관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너무 소통도 경쟁이다. 또 하나는 가르치려고 드는 거에서 좀 벗어날 필요가 있다. 이기려고도 하지 말아야 되지만 사실은 제가 이렇게 보면 이제는 누가 누구를 가르칠 입장이 서로 아니에요. 서로가 서로에게 배워야지. 우리 세대까지는 항상 윗분들이 많이 알았어요. 윗세대들이 더 많은 경험을 가지고 아랫세대를 가르쳤어요. 지금은 그거는 이제는 안 통한다고 생각해요. 위아래가 서로에게 배워야지 누가 누구를 가르치려고 하면 누구와 누구에 대해서 판단하고 뭔가를 뭐 이렇게 끌고 가는 관계는 이제 더 이상 소통으로 성공하기 어렵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단점과 장점이 있다고 그럴 때 너무 단점에 무게중심을 두는 게 아닌가. 단점을 지적해서 단점을 고쳐가지고 어떻게 결과물을 좋게 만들려고 하는데 좀 시선을 너무 두고 있는 거 아닌가.
잘하는 장점을 더 잘하게 만드는 쪽으로 약간 이제 방향 전환도 필요하다. 그리고 네 번째, 차이점과 공통점이 있다고 그럴 때 너무 차이점을 찾는데 또 이게 무게중심이 더 있다. 공통점을 서로 나누는 거, 이 부분도 이제 필요하다. 다섯 번째는 뭔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의 어떤 원인을 찾고 책임을, 소재를 밝히는 쪽에 너무나 소통의 무게중심이 있다. 이거를 해결하고 이게 좀 미래지향적으로 바뀔 필요가 있다. 우리가 이제 이성과 감성이 있다고 그럴 때 앞 시간에도 얘기를 했지만 너무 이성의 비중이 높다. 그래서 어떤 감성적이고 공감력 있는 사람들이 소통에서 조금 더 비중 있게 다뤄줄 필요가 있다.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소통하는 사람도 필요하지만 감성적으로 공감력을 가지고 소통하는 사람의 비중이 좀 커질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좀 더 우리가 좀 가벼워지고 경쾌해지고 어떤 잡담, 유머 이런 부분들이 우리의 개인의 어떤 행복을 위해서건 어떤 조직의 어떤 창의성의 증진을 위해서건 어느 연구소에서 조사하니까 제일 아이디어가 많이 나는 데가 휴게실이래요. 거기 모여가지고 서로 잡담 나눌 때 기발한 아이디어를 떠오른다. 너무 무겁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 소통이 좀 더 이제 가벼워질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보고요. 이게 뭐 하루아침에 어떻게 안 되는 문제이겠지만 제 말씀에 어느 정도 공감이 되시면 그런 것들을 한 번씩 이렇게 몸담고 있는 조직에서나 또 가정에서 이렇게 한번 짚어보는 건 어떤가 싶습니다. 이것으로 제 15번째 마지막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